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오프라인 중심의 수업만은 유지하지 않겠다. 온라인을 혼용시켜서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기조인데 이게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고교 학점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고2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가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 특목중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쵸. 국제 중학교들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 정부 기조에서 전부 없애는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까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가 다 동일하게 갑니다. 교육과정도 똑같고 그리고 뭐 서울에 있건 뭐 지방에 있건 어디 있는 학교든 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야말로 천차만별 갈 수 있는 학교도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게 고등학교의 유형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다 훑나요? 못 훑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 많죠? 일단 학교 유형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고등학교 유형별로 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고부터 가시죠. 그 일반고를 네, 가야겠죠. 일반 일반고. 고등학교는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가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표현 썼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맞아요. 이렇게 갔었죠.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했을 때는 평준화건 비평준화건 간에 특정 점수대가 있습니다. 그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진학할 수 있게 되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해서 하는 일반 고등학교, 이게 인문계 개념이었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일반계 고 이렇게 통칭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학교들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지역별로 비평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네. 이제 평준화, 비평준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평준화는 지역에 따라서 그냥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일정 정도 성적 안에 들면 맞습니다. 이제 거주지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비평준화 지역은 경쟁이 어느 정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점수대에 따라서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그 점수대가 내신. 그렇죠. 그다음에 출결. 출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봉사 점수. 네. 근데 이거는 수상. 학교 내에서 학교 내부에서 석차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일괄적으로 보는 시험은 점진적으로 다 폐지가 됐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험이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전부 폐지가 되고 학교 내에서 중학교 내에서의 내신 성적, 출결, 그다음에 자동봉진 영역에서 수상. 맞아요. 수상에 대한 일부 들어가고 봉사활동 시간도 들어가고 점수가 환산되고요. 반장 부반장 되면 그렇죠. 가산점 받고요. 임원에 대한 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성적을 일정 산출해서 성적이 맞습니다. 되면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중학교에서의 성적표 보는 법 곧 준비하고 다뤄드릴 있죠. 겁니다. 근데 네.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유형을 안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입을 목표로 해서 가는 보편적 고등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됩니다. 좀 변화가 있다고 제가 오늘 뉴스에서 오늘 뉴스요? 네. 뉴스 챙겨보시는 분이시네요. 그런 여자입니다. 유은혜 장관님께서 맞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이번에 부총리님 발표를 네. 하셨죠. 블렌디드 러닝 섞는 수업인데 이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오프라인 중심의 수업만은 유지하지 않겠다. 온라인을 혼용시켜서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기조인데 이게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고교 학점제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반계 고등학교도 색깔이 전부 바뀌게 돼요. 어떤 학교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A라는 고등학교에는 개설이 되는데 B라는 고등학교에는 개설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에 있는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는다 이런 개념도 있었습니다. 무슨 코어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방식도 논의가 되다가 현실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거리 자체가 멀고 그러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기회 박탈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블렌디드 러닝은 이거에 대한 보완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개설해 놓은 과목을 이 과목을 듣고 싶은 친구들은 수강을 해서 듣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적입니다. 이게 절대평가로 갔을 때는 그대로 쭉 가서 이수했다라고만 보면 되는데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입에서는 이 이수 교과목에 대한 성적을 또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네. 이걸 절대평가로만 하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처럼 학교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놓으면 내가 그렇죠. 그 중에서 선택해 듣는다. 맞아요. 이거와 또 어. 유사한 개념이 A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AP?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아. 출발했었던 건데 선의수 개념이에요. 고등학교 때 대학에 있는 과목 일부를 먼저 듣는 겁니다. 네.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교육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다양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뭐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대학에서 이수할 거를 먼저 좀 들어놓고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고교 학점제. 이거 할 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많은데 이거는 네. 지금 말씀드리긴 좀 짧고 네, 다음 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 일단 있다. 고교 학점제로 변화할 것 같다. 네네. 네.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래서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지역에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미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학교를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학교는 미용과 이런 것도 개설된다는 얘기 제가 들은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그런 어떤 뭐 선의수 개념으로 개설교 과목을 보고서 인문계에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가까운 데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집이 가까운 것이 최선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 먼 데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리 오도계. 가야 진이 좀 빠지게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요. 그 학교만의 전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학교는 전통적으로 선후배 간의 관계가 돈독한 학교들 그리고 역사가 깊은 학교들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 않고 약간은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면 이제 신설고등학교를 갈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그거죠. 남녀공학이냐 아니면 뭐 남학교냐 여학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향도 잘 보셔야 되고 종합적으로 견주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교 고르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역마다 차이도 크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잘 살펴보시고 현재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학교에서 졸업 후에 어느 학교에 많이 가는지가 보편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학교의 특성 고려해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교 학점제까지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점 고교 학점제 몇 년부터 시작인가요? 현재 시범 적용되고 있고요. 전면 시작. 전면 시작 2023, 4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근데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분위기기는 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한 여파인 것 같습니다. 23이면은 현재 중1. 그렇죠. 현재 현재 고1? 고1. 현재 중3. 현재 중3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아마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다루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추이 그리고 구체적인 모습들 시범학교로 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고등학교 유형 자립형 특목고부터가 자사고부터 가요. 자사고부터 가보죠. 가장 하기 쉬운 그래요. 학교니까요. 자사고부터. 네. 근데 자사고를 하나만 알아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공고 같이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자공고 아니에요? 공업고등학교 아니에요? 그렇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데요. 자사고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전국 단위의 자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모집하는 자사고가 따로 광역 있습니다. 단위의 자사고. 광역 단위 자사고죠.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립하고 공립이에요. 둘의 차이는. 근데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붙은 게 뭐냐면요. 과거에는 자율이 아니라 자립형이었습니다. 맞아요. 자립형 사립고였다가 이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교육과정의 운용 측면에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수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목들이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적인 틀로. 근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이게 훨씬 더 유연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교과목, 그다음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해당 학교들이 선택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더 열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세 번째에서 다룰 특목고랑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가 자율성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과목의 편제를 조금 더 학교의 특색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한 건데 약간은 좀 변질이 됐죠. 그렇죠. 대입을 목적으로 해서 더 유리한 전형들을 적용시키게 되는데 참 어머님들 관심 많으실 겁니다. 서울대학교를 몇 명 합격시켰느냐를 따지는 랭킹이 1위부터 100위까지가 거의 뭐 중계가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학교들의 상당수가 자사고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그 학교들이 잘 가르치고 교육 과정이 우수한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발 효과도 분명히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이들을 모집할 수 모집을 있기 하죠. 때문에 예. 최상위권 수준이 아니라 극상위권 학생들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초기 효과를 분명히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쵸. 이게 단적인 예가 뭐냐면요. 자사고들이 정말 운용을 잘했다라고 하면은 서울대학교 합격자의 비율이 수시 쪽에 많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종에 대한 포트폴리오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가야 되는데 상당수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보시게 되면 정시가 많습니다. 맞아요. 정시 합격자 수가 많은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음. 정시라고 하는 것은 수능을 잘 봐서 그 점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서울대 들어갈 정시 수준이면 뭐 틀리는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다른 고등학교에 가도 그 점수를 받으면 정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사고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자사고의 상당 부분은 초기에 모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보실 수가 있는 이름으로는 사실 것들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랑 구분이 안 되고 구분도 잘 안 되고요. 예전에는 일반고였던 그렇죠. 학교들이 자립형 사립고에 맞아요, 등록된 경우도 맞아요. 많고요. 그래서 외고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자사고인 그렇죠. 경우들도 그렇죠. 네. 용인외고 뭐 실명 밝혀도 됩니다. 그렇죠. 용인외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보셔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자사고 중에 서울형 자사고가 아닌 학교도 있어요. 어디죠? 하나고. 하나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네, 자사고 왜냐면은 들어가죠. 서울형 자사고랑 그 전국 단위 자사고랑은 맞습니다. 모집하는 방법이 틀리니까. 광역 모집과 전국 단위 자사고의 모집은 이제 저희가 이것도 역시 지금 특집으로 한번 다뤄드릴 텐데 현재 현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고로 말씀드립니다. 2025년에는 전부 사라지게 사라지죠. 되는 거죠. 지금 흐름대로 간다면. 그래서 이 자사고를 과연 진학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로 많은 학부모님들 설왕설래하고 계신데 결론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보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가봐야 되는 건데. 자녀가 있는 엄마로서는. 그래요. 저희도 벌써 복잡해집니다. 네. 근데 2025년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학교 유형이기 때문에 자사고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공고도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공고는 네. 현재는 있지만 폐지됩니다. 그쵸. 서울이 발표를 했었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자율형 국립고등학교는 일괄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에서는 반대하면서 시위하고 하는데 자공고는 안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국립고등학교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사실 진학률이랑. 진학률에서도 별 차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야심차게 출발을 했지만 뭔가 좀 변화된 거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자율형 국립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어떤 뭐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많지 않기 자율이 때문에 없나 보군요.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은 자공고였었지만 자사고랑은 좀 차이가 났었죠.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자사고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려보겠다라고 해서 야심차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원활하게 잘 진행은 안 됐었던 부분들이고 물론 뭐 수혜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초기에 그렇죠. 그 학비 때문에 간 친구들이 있어요. 기숙사도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안에 만들어서 뭐 혜택을 본 경우들도 많은데 지금은 뭐 정부 기조에 따라서 약화가 되고 있고 일반고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뭐 큰 매력은 없을 수 있고 그냥 일반고랑 똑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뭐 핵심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특목고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를 특목고라고 합니다.